현우는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 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또 혼자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중국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포크로 찌개를 저어가며 TV를 켰다.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집중이 안 됐다. 이 드라마 주인공도 혼자 사는 설정이네. 그녀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꿨다. 뉴스, 예능, 아무것도 재미없었다. 핸드폰을 들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 지금 미팅 중이야. 나중에 걸게.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응, 알았어. 바빠? 하지만 이미 전화가 끊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다. 밤하늘이 어두웠다. 왜 이렇게 외로워? 눈물이 고였다. 며칠 후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다. 머리를 빗으며 옛날 사진을 떠올렸다. 결혼 전 그녀는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했다. 클라이언트 미팅, 디자인 스케치,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는 피곤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 이제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청소, 요리, 쇼핑.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현우가 집에 있을 때조차 그는 노트북에 매달렸다. 여보, 이 계약서 봐봐. 어때? 그는 물었지만 서연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좋아 보이네 라고만 대답했다. 속으로는 나도 일하고 싶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봤다. 주부들의 모임 게시판에 들어갔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요. 뭐 할 만한 거 없을까요? 누군가의 글을 읽으며 공감했다. 댓글 중에 도예 수업이 눈에 띄었다. 도예 클래스 추천해요. 손으로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바로 검색했다. 근처에 저녁 시간대 수업이 있었다. 이게 좋겠어. 그녀는 신청 버튼을 눌렀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메일이 왔다. 이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네.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첫 수업 날 서연은 옷을 고심하며 골랐다. 흰 블라우스와 청바지, 편안한 운동화.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집을 나섰다. 차를 몰고 가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나가는 기분이야.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흙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선생님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교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젊은 여자, 중년 남자 모두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흙 덩어리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하지?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다. 천천히 주무르세요. 느낌을 즐기세요. 수업 중 서연은 흙을 만지며 집중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미끄러졌다. 이게 이렇게 부드럽네.
옆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어렵죠? 저도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도 웃었다.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네요. 수업이 끝나자 그녀는 작은 컵을 만들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도예 수업 갔어. 컵 하나 만들었어. 현우의 답이 왔다. 좋아 보이네. 피곤해서 먼저 잘게. 서연은 한숨을 쉬었지만 오늘은 덜 외로웠다. 다음 수업에서 서연은 더 익숙해졌다. 선생님이 물레를 가르쳤다. 발로 밟아 돌리세요. 손으로 모양을 잡아요. 그녀는 집중해서 따라했다. 흙이 회전하며 올라갔다. 와, 신기해. 실패할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수업 후 사람들과 커피를 마셨다. 집에서 뭐 하세요? 누군가 물었다. 서연은 대답했다. 남편 출장 많아서 혼자예요. 이 수업이 위로가 되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나도 그래요. 그 대화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일상이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도예책을 읽었다. 이 디자인 어때? 혼자 중얼거렸다. 저녁 수업이 기다려졌다. 현우가 전화 왔을 때 그녀는 활기차게 말했다. 오늘 물레로 그릇 만들었어. 사진 보낼게. 현우는 예쁘네. 나도 빨리 보고 싶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바빴다. 서연은 그 틈을 도예로 채웠다.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아.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깊은 밤 침대에 누워 현우의 빈자리를 느끼며 여전히 그리웠다. 서연의 도예 작품이 쌓여갔다. 집 선반에 작은 컵, 접시가 놓였다. 이걸 현우한테 보여줄까? 그녀는 사진을 찍어 보냈다. 현우의 답, 멋져. 다음 주에 돌아갈게. 하지만 다음 주도 미뤄졌다. 서연은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주말에 같이 전시회 갈래요? 친구가 제안했다. 서연은 망설이다 승낙했다. 좋아요. 가보죠. 그날 전시회에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며 영감을 얻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돌아오는 길, 기분이 상쾌했다. 현우가 드디어 집에 왔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서며 집이 최고야라고 말했다. 서연은 안아주며 어서 와. 밥 먹을까? 그날 밤 둘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했다. 도예 수업 재미있어. 현우가 물었다. 서연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응, 아주. 다음에 같이 가볼래? 현우는 웃었다. 시간 나면.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출장 가방을 쌌다. 미안해, 급한 일이야. 서연은 문 앞에서 배웅하며 알았어. 조심해. 문이 닫히자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도예가 있었다. 그녀는 스튜디오로 향했다. 수업에서 서연은 더 대담해졌다. 이번엔 꽃병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칭찬했다. 재능 있으시네요. 그녀는 뿌듯해하며 집으로 가져왔다. 꽃을 꽂아 창가에 놓았다. 예쁘다. 현우에게 사진 보냈지만 답이 늦었다. 바빠서 미안. 서연은 한숨 쉬며 TV를 켰다. 하지만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다.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 도예가 그녀의 새로운 세계였다. 그렇게 서연의 일상이 도예 중심으로 흘러갔다. 아침에 스케치하고 저녁에 수업 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었다. 다음 주에 모임할까? 그녀가 제안했다. 모두가 좋아했다.
현우의 부재가 덜 아프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끔 밤에 그의 목소리를 그리워했다. 언제쯤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서연은 도예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다. 작은 컵 세트였다. 긴장되어 친구에게 말했다. 전시 당일 사람들이 칭찬했다. 이 디자인 좋네요.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집에 돌아와 현우에게 전화했다. 내 작품이 전시됐어. 현우는 축하해. 사진 봤어. 자랑스러워. 그날 밤 서연은 행복하게 잠들었다.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하지만 현우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서연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왜 항상 나 혼자야? 그녀는 도예실에서 흙을 세게 주물렀다. 흙이 부서졌다. 미안, 집중 안 돼. 선생님이 걱정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 현우의 옷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결혼 생활이 이게 다야? 그녀는 결심했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찾을 거야. 그 후 서연은 도예 외에 책 읽기 모임에도 가입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자. 모임에서 웃고 이야기했다. 요즘 뭐 해요? 누군가 물었다. 도예하고 책 읽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현우가 전화 왔을 때 요즘 바빠 보이네라고 말했다. 서연은 나도 내일 있어. 대답했다.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서연의 변화가 현우에게도 느껴졌다. 집에 왔을 때 요즘 밝아 보이네라고 말했다. 서연은 웃으며 도예 덕분이야. 둘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나도 시간 내서 같이 가볼게. 현우가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 출장으로 미뤄졌다. 서연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녀의 마음이 강해졌다. 서연은 도예 수업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그녀는 스튜디오로 향했다. 손에 흙을 묻히고 물레를 돌리는 그 시간이 이제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됐다. 오늘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흙 덩어리를 주물렀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그녀의 작품은 날로 나아졌다. 작은 찻잔에서 시작해 이제는 꽃병이나 접시까지 만들어냈다. 수업 후에는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서연 씨 작품 정말 예뻐요. 재능 있으신가 봐요. 누군가 칭찬하면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 수업의 선생님은 민재였다. 32살 자유로운 예술가 스타일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민재는 도예를 가르치며 자신의 작품도 만들었다. 스튜디오 한 구석에 그의 도자기들이 전시돼 있었는데 유약을 입힌 독특한 패턴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건 제 최근 작품이에요. 자연의 흐름을 표현했죠. 그는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웃었다. 서연은 처음에 그를 그냥 선생님으로만 봤다. 하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그의 세심한 지도가 눈에 띄었다. 서연 씨,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더 부드럽게.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서연은 가슴이 살짝 뛰었다. 아, 네. 감사해요. 민재는 서연의 아름다움을 일찍 알아챘다. 그녀의 긴 머리, 우아한 몸짓, 그리고 눈빛의 스민 고독. 수업 중에 그녀가 조용히 앉아 흙을 만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서연 씨, 요즘 뭐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어느 날 수업 후 그가 물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민재의 눈빛이 따뜻해서 그녀는 조금 더 털어놨다. 예전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프로젝트 많았는데 결혼 후 그만뒀죠. 이제 집에만 있으니 좀 허전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럴 수 있죠. 창작은 그런 빈자리를 채워주니까요. 서연 씨 디자인 감각이 좋으신데 도예로 그걸 살려보세요. 그의 말은 현우의 바쁜 대답과 달랐다. 현우는 항상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곧 좋아질 거야 라고만 했지만 민재는 진심으로 듣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대화가 늘어났다. 수업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민재 씨는 어떻게 도예를 시작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대학 때 미술 전공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기로 했죠. 매일 흙 만지는 게 제 삶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자유로웠다. 현우처럼 돈과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순간을 즐기는 삶. 서연은 그게 부러웠다.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서연 씨처럼 재능 있는 분이요.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가슴이 설레었다. 점점 관계가 깊어졌다. 수업 외에도 민재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그 꽃병 완성됐나요? 서연은 답했다. 네, 덕분에 잘 됐어요. 사진 보낼게요. 민재의 답이 왔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서연 씨 손길이 느껴지네요. 그런 칭찬이 쌓였다. 서연 씨 미소가 예뻐요. 수업 때마다 밝아지시네요. 현우에게서 들은 적 없는 말들. 현우는 요즘 전화도 짧아졌다. 미안, 회의야. 사랑해. 그게 끝. 서연은 민재의 메시지를 보며 웃었다. 고마워요. 민재 씨 덕분에 요즘 즐거워요. 어느 날 아침 현우가 전화했다. 여보, 이번에 심천으로 4일 출장 가야 해. 미안해.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라우트?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집이 더 넓고 빈 듯 느껴졌다. 왜 항상 나 혼자야? 눈물이 고였다. 저녁이 되자 민재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피곤해 보이시던데. 서연은 솔직히 답했다. 남편 출장 가서 좀 외로워요. 민재가 바로 답했다. 그럴 때일수록 위로가 필요하죠. 특별한 와인 한 병 있어요. 괜찮으시면 집으로 가져다 줄까요? 이야기라도 나눠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뭐야?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 현우의 빈자리가 스쳤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다. 그래, 그냥 이야기만. 그녀는 답했다. 네, 와주세요. 주소 보낼게요. 민재가 왔다. 문을 열자 그는 와인병을 들고 웃었다. 안녕하세요. 방해 안 될까요? 서연은 문을 열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재가 와인을 따랐다. 이탈리아 산이에요. 부드러워요. 서연은 잔을 들고 마셨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따뜻해졌다. 맛있네요. 대화가 시작됐다. 서연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결혼 전엔 바빴어요. 이제는 잊힌 기분이에요. 민재는 조용히 들었다. 서연 씨는 특별해요.
그 재능, 그 미소. 누군가 알아줘야 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와인이 반쯤 비워지자 분위기가 변했다. 민재가 가까이 다가왔다. 서연 씨, 오늘 와서 다행이었어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죄책감이 스쳤지만 오랜 갈증이 그걸 덮쳤다. 그들은 키스를 나누었다. 민재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다. 민재 씨, 서연이 속삭였다. 그는 대답 대신 더 깊이 안아줬다. 그 밤 그들은 침실로 갔다. 서연의 몸이 떨렸다. 민재의 터치가 부드럽고 현우의 그것과 달랐다. 괜찮아요? 민재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속해요.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이 바뀌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민재가 옆에 있었다. 좋은 아침. 그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현우가 알면. 하지만 민재가 안아주며 속삭였다.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는 커피를 타주고 함께 아침을 먹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문을 나서며 그는 키스했다. 서연은 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이게 나야? 하지만 느껴지는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전화했다. 여보, 잘 지내? 서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응, 괜찮아. 너는? 대화가 짧게 끝났다. 그녀는 민재에게 메시지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요. 민재의 답, 나도. 서연 씨 생각만 해요. 그렇게 그들의 관계가 시작됐다. 수업에서 눈빛을 주고받고 메시지로 속마음을 나눴다. 서연은 죄책감과 흥분 사이에서 헤맸다. 이게 잘못된 건 알아.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며칠 후 수업에서 민재가 그녀를 불렀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산책할까요? 서연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한강 공원으로 갔다. 손을 잡고 걸었다. 민재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서연이 말했다. 민재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날 밤 다시 그의 집으로 갔다. 열정이 불타올랐다. 서연은 모든 걸 잊었다. 현우의 출장이 길어질수록 민재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현우가 돌아올 때쯤 서연은 변했다. 웃음이 늘었고 눈빛이 밝아졌다. 현우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서연은 대답했다. 도예 수업 덕분이야. 속으로는 민재를 떠올렸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녀의 일상이 새로워졌다. 낮에는 집에서 도예 스케치를 하고 저녁에는 민재를 만났다. 오늘 뭐 할까? 민재가 물었다. 그냥 같이 있어요. 서연이 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예술, 삶, 꿈. 현우와는 하지 못한 이야기들. 하지만 죄책감이 가끔 고개를 들었다. 밤에 현우 옆에서 잠들 때 민재의 얼굴이 스쳤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민재는 그런 그녀를 달랬다. 우리 행복한 거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이 커졌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민재의 따뜻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이 더 대담해졌다. 주말에 민재의 스튜디오에서 하루를 보냈다. 함께 흙을 주무르고 웃고 사랑을 나눴다. 서연 씨,
내 인생의 뮤즈예요. 민재가 말했다. 서연은 웃었다. 과찬이에요. 하지만 기뻤다. 현우의 출장이 잦아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민재 쪽으로 기울었다. 이게 시작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다. 서연은 민재와의 만남을 숨기며 일상을 이어갔다. 현우가 출장을 떠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났다. 이번엔 4일이야. 민재 씨한테 연락할까?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출장 갔어. 올래? 민재의 답이 바로 왔다. 당연하지. 저녁에 갈게. 그날 저녁 민재가 문을 두드렸다. 서연은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어서 와. 피곤하지? 민재는 웃으며 그녀를 안았다. 너만 보면 피곤이 싹 가셔. 그들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민재가 와인병을 꺼냈다. 오늘은 레드와인으로 할까? 서연은 잔을 들고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다. 오늘 수업 어땠어? 학생들 많았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너 생각만 났어. 밤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침실로 갔다. 민재의 손길이 부드럽게 그녀를 감쌌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민재 씨,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민재는 대답 대신 키스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먼저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 원두를 갈았다. 민재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진하게 내리기 위해 물량을 조절했다. 이 원두는 이탈리아산이야. 향이 좋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다. 민재가 졸린 눈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좋은 냄새네. 내가 도울게. 그는 토스트를 구우며 계란을 프라이했다. 서연은 채소를 썰어 샐러드를 만들었다. 베이컨도 구울까? 너 좋아하잖아. 민재는 웃었다. 응, 완벽해. 그들은 식탁에 앉아 마주봤다. 커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이야기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 민재가 말했다.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나도 그래. 현우랑은 이렇게 앉아 이야기한 지 오래됐어. 그들은 천천히 먹으며 일상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뭐 할까? 집에만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가서 산책하자. 날씨 좋으니까. 그 주말 현우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대형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카트를 밀며 과일 코너를 돌았다. 이 사과 신선해 보이네. 사자. 민재가 바구니에 담았다. 서연은 채소 선반에서 브로콜리를 골랐다. 집에서 요리할 건데 이거로 스튜 해볼까? 그들은 마치 부부처럼 장을 봤다. 계산대에서 민재가 카드를 꺼냈다. 내가 낼게. 서연은 말렸다. 아니야, 반반해. 하지만 민재는 고집을 부렸다.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한데 이건 내 몫이야. 그날 저녁 그들은 산 재료로 파스타를 만들었다. 서연이 소스를 저으며 웃었다. 이게 진짜 가족 같아. 민재는 포크를 들고 맛봤다. 맛있어. 너 요리 솜씨 최고야. 며칠 후 민재가 서연을 쇼핑몰로 데려갔다. 오랜만에 쇼핑하자. 네가 좋아할 만한 거 사줄게. 그들은 명품 가방 매장으로 들어갔다. 서연의 눈이 한 가방에 멎었다. 검은 가죽, 심플한 디자인. 이거 예쁘네. 민재는 바로 집어들었다. 입어봐. 서연이 들어보니 무게가 적당했다. 맘에 들어? 민재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비쌀 텐데. 민재는 카운터로 갔다. 이거 주세요. 직원이 가격을 말했다. 70만 원입니다. 민재는 카드를 내밀었다. 네, 결제해 주세요. 서연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재 씨, 너무 비싸. 하지만 민재는 웃었다. 너한테 어울려. 선물이야. 직원이 포장하며 말했다. 커플이시네요. 잘 어울리세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매장을 나왔다. 민재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처럼 보여? 만남이 잦아지면서 장소가 다양해졌다. 처음엔 집에서만 만났지만 이제는 호텔로 갔다. 강남의 고급 호텔, 방값이 35만 원인 곳. 민재가 예약했다. 오늘은 특별하게 로비에서 체크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방에 들어서자 서연은 창밖을 봤다. 뷰가 멋지네. 민재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가 더 멋져. 그들은 침대에 누워 와인을 마셨다. 여기서 하루 종일 있고 싶어. 서연이 말했다. 민재는 키스하며 대답했다. 나도. 밤새 그들은 사랑을 나눴다. 아침에 룸서비스로 아침 식사를 시켰다. 이 호텔 커피 맛있네. 민재가 웃었다. 집 근처 모텔도 자주 갔다. 민재가 카운터에서 말했다. 방 주세요. 서연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어느 날 민재가 돌아와 말했다. 이번에 4번으로 포인트 적립했어. 10번 가면 무료야.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내 번호?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차 문을 닫고 그녀를 달랬다. 걱정 마. 이름은 안 적었어. 그냥 번호만. 우리 비밀 지킬게. 서연은 한숨 쉬었다. 그래도 불안해. 하지만 민재의 손이 그녀의 무릎을 토닥였다. 믿어.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날 이후 모텔에 갈 때마다 포인트가 쌓였다. 한 달 만에 8번. 서연은 앱을 열어보고 놀랐다. 이미 8번이야? 너무 빨라. 민재는 웃었다. 그만큼 자주 보고 싶은 거지. 처음엔 죄책감이 컸다. 현우가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여보, 잘 지내? 현우의 목소리가 들리면 서연은 목을 가다듬었다. 응, 집에서 TV 보고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민재를 떠올렸다. 민재의 따뜻한 말, 그의 터치. 현우는 나 안 봐주는데 민재 씨는 죄책감이 점점 희미해졌다. 민재와의 시간이 즐거웠다. 오늘 현우 출장 소식 들었어? 5일이래. 그녀는 민재에게 메시지 보냈다. 민재의 답 좋은 소식이네. 바로 갈게. 서연은 미소 지었다. 기다릴게. 현우의 출장을 기다리게 됐다. 현우,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민재와의 아침이 습관이 됐다. 현우가 떠난 다음 날, 민재가 왔다. 서연이 커피를 내리고 민재가 오믈렛을 만들었다. 소금 조금 더 넣을까? 민재가 물었다. 서연은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식탁에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공원 가자. 산책하고 피크닉. 민재가 제안했다. 서연은 동의했다. 좋아. 도시락 싸갈게.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민재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랑 있으면 평화로워.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나도. 슈퍼마켓 쇼핑도 자주 갔다.
이번엔 와인 코너에서 민재가 병을 골랐다. 이 카베르네 어때? 집에서 마시자. 서연은 카트에 넣었다. 응, 치즈도 사자. 계산할 때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가족 쇼핑이시네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그들은 요리를 하며 웃었다. 민재 씨, 칼질 잘하네. 서연이 칭찬했다. 민재는 윙크했다. 너 위에 연습했어. 호텔 만남이 더 잦아졌다. 또 강남 호텔로 갔다. 이번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했어. 민재가 말했다. 방에 들어서자 서연은 욕조를 봤다. 여기서 목욕하자. 그들은 거품 목욕을 하며 이야기했다. 민재 씨 인생 이야기 더해줘. 서연이 말했다. 민재는 어린 시절을 털어놨다. 예술가 꿈꿨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서연은 그의 팔을 안았다. 나도 너 만나서 행복해. 모텔 포인트가 8번 쌓인 날 서연은 앱을 확인했다. 이번만 더 가면 무료네. 민재는 웃었다. 그럼 더 가자. 서연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죄책감은 이제 거의 없었다. 민재의 사랑이 그걸 채웠다. 현우가 전화할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오늘 친구 만났어. 재미있었어. 현우는 좋아. 나도 빨리 가고 싶네라고 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출장 길게 가길 바래. 그들의 일상이 점점 닮아갔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 마시고 낮에 산책하고 저녁에 사랑 나누기. 민재가 선물로 목걸이를 사줬다. 이거 내 목에 잘 어울릴 거야. 서연은 걸어보고 키스했다. 고마워. 슈퍼마켓에서 또 쇼핑했다. 이번엔 고기 코너에서 스테이크를 골랐다. 집에서 구워 먹자. 민재가 말했다. 집에서 그릴에 고기를 올렸다. 맛있겠다. 서연이 냄새 맡으며 웃었다. 호텔에서 하룻밤 더 보냈다. 여기서 자고 가자. 민재가 제안했다. 서연은 동의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도시를 봤다. 아름다워. 민재가 뒤에서 안았다. 너가 더 모텔에 갈 때 포인트 적립을 확인했다. 9번 됐어. 서연이 말했다. 민재는 웃었다. 다음이 무료야. 축하 파티 할까? 현우의 출장을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됐다. 이번 주말 출장. 좋아.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가 왔다. 아침 커피를 내리며 서연이 물었다. 오늘 뭐 할까? 민재는 대답했다. 너랑 있으면 뭐든 좋아. 그들의 삶이 두 개로 나뉘었다. 현우와의 일상, 민재와의 열정. 서연은 이제 그 균형을 즐겼다. 이게 내 행복이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돌아보았다. 어서 와, 피곤할 텐데.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를 안았다. 집이 최고야. 뭐해?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거.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샤워실로 갔다. 서연은 속으로 안도했다.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지만 현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 그는 세탁 바구니를 뒤적였다. 이 셔츠는 뭐야? 내 거 아닌데.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흰색 남자 셔츠, 민재가 어제 놓고 간 거였다. 아, 친구가 와서 빌려준 거야. 그녀는 얼버무렸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냄새가 이상해.
네가 쓰는 향수 아니고 그는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았다. 남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기분 탓이야. 빨래할게. 현우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눈썹을 찌푸렸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이 곤히 자는 옆에서 그는 핸드폰을 켰다. 자신의 회사 앱을 열었다. 집에 설치한 스마트 홈 시스템,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이었다. 이게 왜 이렇게 높아? 그는 중얼거렸다. 출장 중이었던 지난 5일 동안 전기 사용량이 평소 2배였다. 물 사용량도 마찬가지. 혼자 있는데 왜? 그는 데이터를 스크롤했다.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전기 소비가 급증했다. 커피 머신, 토스터, 샤워기 사용 흔적. 2사람 분량이네. 그의 손이 떨렸다. 다음으로 스마트 도어락 로그를 확인했다. 출장 기간 중 매일 아침 9시에 문이 열리고 12시에 닫혔다. 서연이 출근도 안 하는데 누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의 핸드폰을 몰래 봤지만 잠겨 있었다.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에게 물었다. 요즘 집에 누가 왔어? 서연은 커피를 따르며 대답했다. 친구들 가끔 와. 왜? 현우는 화단에서 화장지 영수증을 주었다. 슈퍼마켓 영수증, 커피 원두 고급 브랜드, 수입 맥주, 면도 크림. 이 맥주 내가 마셔? 난 소주만 마시는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친구가 사온 거야. 같이 마셨어. 현우는 영수증을 쥐고 물었다. 면도 크림은? 나랑 브랜드 달라. 서연은 시선을 피했다. 그 친구 거. 깜빡하고 놓고 갔어. 현우는 한숨 쉬었다.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졌다. 거짓말이야. 확실해. 현우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다. 회의 중에도 데이터 로그를 떠올렸다. 이대로 둘 수 없어. 퇴근 후 그는 강남의 사립탐정 사무소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 남자가 인사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현우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왜도 의심돼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현우는 핸드폰에 저장한 로고와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다. 이걸로 충분해요? 탐정은 웃었다. 시작하기 좋네요. 일주일 주세요. 현우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비밀 지켜주세요. 그날 밤 현우는 서연에게 말했다. 내일 또 출장 가. 일주일.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알게 될 거야. 출장 가방을 챙기며 현우는 호텔을 예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처 모텔에 머물렀다. 여기서 지켜볼게. 첫째 날,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침 9시 남자 1명 들어갔어요. 사진 첨부. 민재가 문을 두드리는 장면. 현우의 손이 떨렸다. 누구야? 탐정의 답. 도예 강사예요. 이름 민재. 현우는 사진을 확대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민재를 안는 모습. 이 새끼. 다음 사진. 둘이 슈퍼마켓에서 쇼핑. 민재가 카트를 밀고 서연이 고기와 딸기를 골랐다. 저녁 같이 먹나 봐요. 현우는 주먹을 쥐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증거가 왔다. 호텔 영수증, 강남 고급 호텔, 35만 원. 둘이 체크인했어요. 현우는 영수증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리고 모텔 고객 프로그램 기록. 서연 씨 번호로 적립됐어요. 8번 방문.
현우는 화면을 캡처했다. 이게 다 증거야. 그는 변호사를 불렀다. 이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소송도. 변호사는 물었다. 상간 소송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명예훼손으로. 그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제 끝내자. 서연은 현우의 출장을 즐기고 있었다. 민재가 매일 왔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함께 쇼핑 갔다. 오늘은 뭐 사? 민재가 물었다. 서연은 웃었다. 스테이크 재료. 집에서 구워 먹자. 하지만 현우는 모텔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탐정의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다. 왜 나한테 이래? 그는 변호사와 상의했다. 증거 충분해요. 소송 걸어요. 현우는 서류를 정리했다. 사진, 영수증, 로그. 이걸로 이기자. 현우가 집에 돌아온 날 서연은 놀랐다. 벌써? 출장 끝났어? 현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봤다. 출장 안 갔어. 다 알아.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는 거야? 현우는 서류 봉투를 던졌다. 이 사진 봐. 너랑 그 새끼.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민재와의 사진들. 이건 오해야. 그녀가 더듬거렸다. 현우는 소리쳤다. 오해? 호텔 영수증은? 모텔 적립은? 서연은 주저앉았다. 미안해. 외로웠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하지 마. 이혼할게.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울며 문을 두드렸다. 현우야, 제발 들어줘.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에게 소환장이 왔다. 이혼 소송?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그리고 상간 소송. 민재도 피고였다. 서연은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 씨, 소송 왔어. 어떻게 해?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도 받았어. 이제 그만 연락해.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뭐야? 사랑한다며. 그녀는 현우에게 메시지 보냈다. 대화하자. 답. 변호사 통해해. 서연은 방에 누워 울었다. 모든 게 끝났어. 민재는 소환장을 받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그는 스튜디오로 갔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취소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안 올게요. 합동 프로젝트도 취소됐다. 명예실추로 계약 해지합니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서연 때문에 다 망쳤어. 그는 서연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제 끝이야. 그의 자유로운 삶이 무너졌다. 재판이 시작됐다. 3달 동안 이어졌다. 법정에서 현우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 서연 씨와 민재 씨의 불륜 증거입니다. 사진, 영수증, 로그.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인정해요. 미안해요. 민재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부정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들, 결론 있나요? 서연은 울며 말했다. 외로웠어요. 남편이 항상 출장이라.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핑계예요. 한결날 법정이 조용했다. 판사가 읽었다. 이혼을 승인합니다. 서연의 눈물이 흘렀다. 재산 분할, 서연 씨 20%만 받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예훼손으로 1억 7천만 원 배상. 서연 씨와 민재 씨 각 8,500만 원.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돈 어떻게?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서연은 그를 불렀다. 민재 씨.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재판 후 서연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짐을 끌며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왜 왔어? 네가 한 짓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TV를 보며 말했다. 들어오긴 해. 하지만 기대 마. 서연은 방에 들어가 누웠다. 민재 씨의 사랑은 거짓이었어. 그녀는 핸드폰을 봤다. 민재의 메시지 없음. 모든 걸 잃었어.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내 인생 끝났어.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현우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빈 방, 빈 식탁. 그는 스마트 홈 앱을 열었다. 이게 다 드러냈네. 그는 부엌으로 갔다. 서랍에서 커피 잔 2개를 꺼냈다. 민재와 서연이 썼을 잔. 이게 추억이야? 그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7년 결혼 생활. 끝났어. 현우는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바빴다고. 잃었어. 그는 문을 잠갔다. 집이 고요했다. 서연은 부모님 집에서 일상을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밥 짓고. 하지만 가족의 시선이 차가웠다. 네가 왜 그랬어? 어머니가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녀는 도예 도구를 정리했다. 이제 안 할래. 민재 생각이 났다. 그 사람. 날 버렸어. 그녀는 창밖을 봤다. 비가 왔다. 내 잘못이야. 현우는 회사에서 바빴다. 새 계약, 새 프로젝트.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외로웠다. 서연아, 그는 혼잣말했다. 스마트 카메라를 봤다. 이제 필요 없네. 그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앞으로 조심하자. 친구들이 위로했다. 새 여자 만나. 현우는 웃었다. 천천히. 그는 커피를 타 마셨다. 혼자서도 괜찮아. 서연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했다. 커피 주문 받았어요. 손님에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이게 내 삶이야? 부모님은 여전히 차가웠다. 빨리 돈 갚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밤에 민재를 검색했다. 그의 스튜디오 폐쇄 소식. 그도 망했네. 하지만 연락 안 했다. 끝났어. 민재는 다른 도시로 갔다. 새 스튜디오 열었지만 학생 적었다. 소문 때문에 그는 혼자 흙을 주물렀다. 서연. 미안. 하지만 후회했다. 내 잘못이야. 그는 새 여자를 만났다. 이번엔 조심하자. 현우는 새로운 여성을 만났다. 회사 동료. 커피 한잔 할까? 그녀가 물었다. 현우는 웃었다. 좋아. 데이트 시작됐다. 과거 잊자. 그는 집을 정리했다. 서연의 물건 버렸다. 새 시작이야. 서연은 재판 비용 갚느라 고생했다. 8500만 원. 어떻게? 그녀는 2번째 일자리 찾았다. 야간 편의점. 피곤했지만 버텼다. 내가 한 짓이야. 부모님과 화해하려 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지나 서연은 혼자 살 집을 구했다. 작은 원룸.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도예를 다시 했다. 혼자서. 민재 생각이 희미해졌다. 그건 환상이었어. 현우는 새 여친과 행복했다. 결혼할까? 그는 생각했다. 집 안 시스템을 봤다.
이게 지켜줬네. 그는 웃었다. 이제 안 잃어. 서연은 거리에서 현우를 봤다. 새 여자와 손잡고. 행복해 보이네. 그녀는 돌아섰다. 나도 살아야 해.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끝났지만 새로 시작이야.